자, 이번 이번 영상은요. 공부를 잘한다. 예, 공부를 잘하는 학생에서 이제 가장 두드러진 특징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한번 드려보려고 하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우선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요. 아이의 지능이라든가 적성이라고 하는 걸 제가 과거 영상에서 그렇게 신뢰를 하지 않는다라고 했었어요. 그쵸? 그러니까 왜냐하면 초등학교 때 적성이 뭐다, 그다음에 지능이 어느 정도다라고 한다고 하더라도 고등학교 때 가 가지고 또 바뀌는 경우가 너무 많이 봤었고요. 그리고 그렇게 되라는 법도 없기 때문에 그건 나중에 가서 그 상황을 봐야 된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좀 '이건 좀 문제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고 한다면 저는 보통의 여러 학생들이 다 거기서 거기, 그러니까 '고만고만한 이제 머리를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자, 그래서 머리에서 엄청난 차별성이 있다, 이런 것에 대해서는 이제 설명을 드리지 않는 것으로 하고요. 물론 제가 나중에 영상을 또 만들 내용 중에 하나가 그래도 수학을 좀 잘하는 학생들의 또 특징은 분명히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는 따로 제가 정리를 해 드리는 것으로 하는데, 이번 영상에서는 아이의 지능이라든가 적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싹 다 무시를 하고 우선은 이제 기본적으로 어떤 특징이 있는지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한번 드려 보려고 합니다. 이런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엄마가 이렇게 옆에서 보기에는 얘가 공부를 이렇게 공부하는 자세가 그렇게 좋아 보이지가 않은 거예요. 딱 반듯하게 책상에 앉아서 공부를 좀 했으면 좋겠는데, 또 반듯하게 책상에 앉아서 하는 것도 아니고 턱을 탁 괴고서 이렇게 공부를 한단 말이죠. 그리고 때에 따라서는 본인 침대에서 이제 누워 가지고 이렇게 쭉 이렇게 책을 보기도 하고. 어 근데 뭐가 됐든 간에 이제 부모님 입장에서는 그게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부모님 입장에서는 공부하는 아이다라고 하게 되면 그 모델이 되는 그런 그 이상적인 그 내용이 머릿속에 이렇게 이미지화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 쟤는 어떻게 공부를 하길래 왜 저딴 식으로 공부를 하지?' 마음에 안 드는 게 한두 개가 아니라는 거죠. 근데 이 친구가 또 시험 성적이나 이런 게 되게 좋게 나오는 경우가 또 있습니다, 이런 친구들이요. 자, 그래서 어 이제 보면은 공부를 잘하는 아이들이 나름대로의 공통점은 분명히 있긴 있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특정 어떠한 모습을 보인다.'라는 식으로 딱 원칙을 정할 수 있는 것은 또 없거든요. 그러니까 애들마다 또 다른 식의 방법이 있기 때문에. 자, 그러면 제가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뭐냐면, 제가 공부를 잘한다라고 하는 그 기준, 그러니까 공부를 잘하는 가장 핵심적인 요소가 무엇이냐라고 한다면 집중력과 몰입도예요. 예. 이거로 그냥 전부 모든 게 다 해결이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집중력이 좋아야 하고, 그리고 그만큼 또 몰입을 해서 오랫동안 어떻게 해요? 한 자리에 앉아서 공부를 하거나 같은 자세로 공부를 한다라고 생각을 해 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예를 들어서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던 그 예시 있잖아요. 애가 침대에서 누워서도 보고, 그냥 턱을 괴고서 이제 공부를 하기도 하고, 때로는 이렇게 있다가 이렇게 다시 또 보기도 하고, 책을 이렇게 보는데 엄마 입장에서는 계속 멍 때리는 것 같은데 애는 계속 책을 보면서 가만히 있고. 그러니까 이런데도 불구하고 공부를 잘한다, 그러면 보통 어 이런 고민을 다른 학부모님한테 말씀을 하시거나 그러면 "머리가 좋다."라는 말씀을 하시고, 그리고 자녀, 그러니까 본인의 그러니까 부모님 본인도 그렇게 생각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머리가 물론 좋을 수도 있는데 제 생각은 뭐냐면, 약간의 틀을 좀 깨야 돼요. 꼭 집중력 있게 그리고 몰입도 있게 공부를 한다라고 하는 게 어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그러한
되게 모범적인 스타일에서만 나오느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제 생각은 좀 아니다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친구는 그때그때마다 충실하게 몰입하고 집중을 했었던 아이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어요. 예. 그리고 실제 이 친구를 제가 가르쳐 보았을 때도 마찬가지로 저도 그런 경우가 있었어요. 이 친구가 문제를 풀려고 그러는데 문제를 풀지를 않고 그냥 문제만 멀뚱멀뚱 보고 있더라고요. 근데 항상 이 친구는 고민을 할 때 항상 이렇게 이러고서 이렇게 문제를 계속 봐요. 그러면 저도 처음에는 이 친구의 스타일을 잘 모르니까 "야 넌 문제를 왜 안 풀고 그러고 있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할 때가 있죠. 그러면 이 친구는 뭐냐면 "선생님 제가 우선 이 문제를 잘 몰라 가지고 또는 뭐 푸는데 좀 고민거리가 좀 있다 보니까 이 문제를 계속 보고 있어요."라는 식으로 말을 해요. 그냥 처음에는 '뭐 그런가 보다.' 했는데 반신반의했죠. 왜냐하면 이게 진짠지 아닌지는 제 입장에서는 잘 모르니까요. 근데 나중에 가서 이제 생각을 해 보면 얘는 그런 스타일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상당한 몰입도와 집중력이 있다 보니까 다만 제가 했으면 하는 것에 대한 그런 그 행동을 안 했을 뿐이지 A 입장에서는 최선을 다해서 고민하고 그리고 그 문제를 보면서 또 생각을 했다라는 거죠. 예. 자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사례처럼 집중력과 몰입도가 좋은 아이에 대해서 그 아이의 태도나 이런 것에 너무 얽매일 필요까지는 없는 것 같아요. 예. 근데 뭐 이렇게 말씀을 드리게 되면은 또 뭐 그렇다고 해서 그런 학생처럼 이제 예를 들어서 제 제자를 예를 들었지만 얘가 공부를 좀 잘하는 애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 아이에 대한 행동 양식을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사실은 얘가 집중과 몰입을 하는 거였어요."라고 했을 때 이제 다른 학부모님 입장에서는 이제 자식이 또 자녀가 그렇게 또 비슷하게 한다라고 하게 되면 '우리 아이도 그런 게 아닌가.' 이렇게 착각을 하실 수도 있는 거잖아요. 뭐 물론 실제로 그럴 수도 있지만 그러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어 그러다 보니까 제 설명이 좀 많이 애매해진 것 같기는 합니다. 애매해졌죠. 그래서 이거는 판단 기준이 명확하지는 않아요.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 결과가 좀 잘 나온다라고 한다면 저는 그 공부 방식에 대해서는 약간 존중하는 스타일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어떤 스타일이냐면요. 저도 마찬가지로 저만의 공부하는 스타일이 또 있을 거 아닙니까? 그리고 저는 간섭받는 걸 되게 싫어하는 스타일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도 마찬가지로 제 제자들도 마찬가지로 일정 수준 이상의 공부를 하는 그러니까 성적이 잘 나오는 애들은요. 제가 태도나 이런 것에 대해서 간섭을 잘 하지는 않아요. 다만 뭔가 문제를 풀고 문제집을 뭐 어떤 문제집을 풀어야 되는지 이런 학습의 이제 전반적인 이제 "계획을 짜 준다."라는 식으로 가는 거지 세세한 것을 너무 간섭을 하려고 하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세세한 걸 간섭을 하게 되면 이제 잘하고 있는 애가 제 설명 때문에 혼선이 생기거나 아니면 그것 때문에 또 '성적이 떨어질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또 하다 보니 결과가 괜찮게 꾸준하게 잘 나온다라고 하게 되면 그다음부터는 네 생활 양식이나 습관 이런 데에 대해서 너무 크게 관여는 하지 않는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실은 제가 뭐 그런 설명들을 막 다 하려고 했었던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에 공부를 잘하는 아이 그러니까 공부를 잘한다라고 하는 게 뭐냐면요. 제가 생각을 했을 땐 그래요. 정보를 흡수해서 그 정보를 가지고서 다시 아웃풋으로 그 효율이 상당히 잘 나와야 된다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서 100의 정보를 가지고 있다라고 받았다라고 하게 된다면 그 100의 정보를 100%다
쓰는 경우다라고 한다면 이거는 상당히 효율적인 학습을 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대부분은 그렇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여기에서 뭐 70-80% 라도 정확하게 써먹을 수 있다라고 한다면 어 그게 '공부를 잘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결국에 정보를 받아들여서 '내가 써먹어야 된다.'라고 한다면 결국에 그 일련의 과정에 항상 있어야 되는 게 뭐냐면 '집중력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집중력과 이제 몰입 이게 약하게 되면요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생각을 하다가 뚝뚝뚝 끊겨요. 예. 뚝뚝뚝 끊깁니다. 그러니까 뭔가 문제에 대해서 계속 고민을 하고 '아 이걸 어떻게 풀어야 되지? 아 이게 뭐지?'라고 하면서 계속 고민을 하면서 그 과정선상에서 이제 사고력이 더 발달을 하게 되고 확장이 되고 더 깊이 있게 들어가는 건데 집중력이 짧거나 아니면은 짧아서 몰입을 하지를 못한다라고 하게 되면 그게 쉽지는 않죠. 예.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제가 우선은 초등학교 학생들한테 먼저 강조를 하는 게 뭐냐면요. 되게 '대단한 성과를 낸다.'라기보다도 우선 앉아 있는 힘을 기르려고 하는 게 그것 때문입니다. 이게 앉아 있는 힘부터가 약한 애들은 집중을 못 해요. 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보통 집중을 하게 되면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침대에서 누워 있든 아니면 뭐 의자에 계속 앉아 있든 그 자세로 오랫동안 가야 돼요. 그러니까 오랫동안 간다라고 하는 것도 그 문제의 실마리가 해결이 될 때까지 쭉 가야 된다는 뜻입니다. 근데 집중력이 약하면 '그게 가능하겠냐?'라는 뜻이에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말씀까지 드리게 된 거고 결국에는 이제 학부모님께서 이제 고민을 하셔야 되는 것 중에 하나는 이제 아이가 만약 집중력이 약하다라고 한다면 그 집중력이 왜 약한지에 대한 그 원인을 어느 정도 좀 분석을 해볼 필요는 있어요. 다만 고등학교까지 올라갔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집중력이 좀 약하다라고 한다면 역시나 이게 단기간에는 뭔가 이렇게 개선이 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저는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집중력이 짧다라는 걸 알면서도 그냥 장시간 계속 앉아 있는 연습을 더 많이 시키는 스타일이고 그렇게 뚝뚝뚝 끊기니까 '넌 더 많이 해야 되는구나. 더 많이 시켜야겠구나.'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 스타일이에요. 예. 자 그래서 웬만하면 이제 집중력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어릴 때부터 좀 키워주는 게 되게 중요는 한데 이거는 이제 제가 그쪽의 전문가는 또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뭐라고 이렇게 조언 드리기는 쉽지 않은 것 같고 만일에 그런 문제가 있다라고 하게 된다면 이제 좀 전문가분한테 좀 찾아가셔서 그 대안책을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사실 타고난 게 집중력이거든요. 저는 그거 하나는 진짜 좀 되게 강한 편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면요. 보통 이제 제가 한번 집중을 막 하고 몰입을 하게 되면 살짝 건드렸을 때는 잘 몰라요. 그리고 옆에서 이렇게 말을 해도 제가 그걸 잘 못 듣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예 그래서 제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제 나이도 있고 여러 학생들을 경험을 해 봐서 여러 뭐 케이스를 보기는 했지만 약간 집중력은 좀 타고난 게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예 그래서 이제 후천적으로 계속 훈련을 해 나가야 되는 부분도 분명히 있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선천적으로 집중력이 강하지 않다라고 한다면 더 후천적으로 더 연습을 시켜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고는 있는데 어 완전히 이제 이 친구가 진짜 집중을 엄청 잘하게끔 이렇게 만든다라고 하는 입장에서 봤을 때에는 분명 그것도 현실적으로 이제 가능한 범주가 분명 있지 않을까. 예. 그리고 또 나름대로 '한계가 있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은 하고는 있습니다. 근데 제 단점은 뭐냐면요. 주의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면 어 관심이 없으면 기억을 못 해요. 예. 관심이 없으면 기억을 못 하고 그리고 이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
제 와이프 같은 경우에는 뭐 집중력도 있다라고는 할 수 있지만 제가 봤을 땐 제가 집중력이 좀 뛰어난 것 같고 와이프는 주의력이 상당히 좋아요. 기억력도 엄청 좋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친구가 저한테 뭔가를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제가 그게 관심이 없잖아요. 그러면 아예 기억을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되게 답답해하기는 하죠. 예. 그래서 예 저는 그런 단점이 좀 있어요. 예. 이제 집중력도 있고 주의력도 좀 있으면 그러면 정말 좋겠는데 예 그러지는 않아서 저도 저 나름대로의 분명 단점이 있고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는 음 잠깐 제 이야기를 잠깐 하자면 그러다 보니까 저는 메모를 좀 많이 하는 스타일이에요. 예. 그러니까 관심이 있어서 메모를 한다라기 하기보다도 그런 것도 있지만 어 알긴 알고 있어야 되는 정보인데 제가 거기에서 이거를 우선순위로 두지를 않는다라고 하면 나중에 가서 분명히 까먹거든요. 그러니까 예 적어 놓는 거죠. 예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저는 이제 보완을 하고 있는데 어 네 특히 이제 초등학교 자녀를 두고 계신 학부모님이라면 여러 가지 이제 뭐 주변에 이제 상담을 받을 수도 있고 하지만 어릴 때부터 쪼금씩 집중력을 키울 수 있게끔 좀 자리에 앉아서 뭔가 수행을 하는 그러한 습관 이런 것들도 좀 같이 겸해서 예 좀 장기간 예 습관을 좀 형성해 놓으면 이제 나중에 가서는 이제 정신력으로서 집중 예 이런 것들도 키워나갈 수 있다라는 말씀을 예 드리고 싶습니다.